결혼식 날이었어요. 수연은 세상 누구보다 빛났어요. 흰 드레스 아래로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미소가 유난히 반짝였지요. 시어머니 정자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라면 우리 아들도 행복하겠구나. 참 곱게 자랐구나. 참 예의도 바르구나. 그날 하객들의 눈이 모두 수연에게 쏠렸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완벽하다는 건 가끔 가장 위험한 신호였어요.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정자는 일찍부터 전을 부쳤지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수연은 늦게 일어났어요. 머리를 묶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마트 반조리로도 충분해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직접 하면 마음이 담기잖니.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냉랭했어요. 마음이 담기면 뭐해요? 가난한 마음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명절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정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오자 수연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짜고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대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정자는 잠시 웃고 말았지만 그 미소 뒤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남편 민호가 설거지를 하자고 하자 수연은 팔짱을 꼈어요. 당신은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 민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거 당신한테는 익숙하구나. 민호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녀의 눈빛엔 확실한 경멸이 있었어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집의 수준을 바꾸고 말 거야. 며칠 후 수연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 시댁 너무 구식이야. 부모님이 아직도 적금 통장에 돈을 넣으신대. 그 말에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녀에겐 쾌감이었어요. 그래, 내가 잘 나갈 거야. 이 집안은 결국 내 손으로 바꿔야 해. 정자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복도로 지나가다 열린 방문 너머로 그녀는 멈춰 섰지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가 우리 집의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수연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명절마다 바쁘다며 늦게 오고 집안일은 시어머니 몫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예의는 잃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그건 좀 구식이에요. 정자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그녀는 다만 바라보기만 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새겨진 그 교만한 미소를.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 아이의 예의는 가면이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참자. 그때 방문 너머로 들려온 수연의 목소리. 당신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정자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초라하다. 그날 이후 정자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 속으로 불신이 스며들었어요. 수연은 그 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척했어요. 이웃에게 인사 잘하고 어머니에게 문자도 보내고 겉으론 다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말에는 냉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건 당신은 늙었어요의 다른 표현이었지요. 정자는 말없이 부엌에 섰어요. 수많은 접시를 씻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 하지만 마음은 세대를 안 타는 법이야. 그녀는 몰랐어요. 그 부드러운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이미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욕심의 씨앗이 자라 언젠가 벌이 될 거라는 것도. 며느리 수연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 이번 달에 잠깐 카드 좀 써도 되죠? 정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생활비가 모자라면 얼마든지 써. 그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죠. 며칠 뒤 우편함에 카드 명세서가 쌓였어요. 백화점, 미용실, 해외 직구. 정자는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잖아.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요즘 이런 건 다 무이자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뭔가 섬뜩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죠. 며칠 뒤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야, 혹시 수연이가 쓴 카드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을 텐데요. 왜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못 잤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라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며느리분 명의로 함께 진행된 건입니다. 정자는 손에 쥔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수연이가 내 이름으로? 집으로 돌아와 물었어요. 수연아, 이건 뭐니? 수연은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썼어요. 곧 갚을게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다고. 어머니 신용이 제일 좋잖아요. 그녀는 태연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민호가 퇴근했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민호야, 어머니 이름으로 돈을 빌렸대. 민호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요. 수연이가 그럴 리가요. 정자는 조용히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내 엄마 거짓말로 보이니?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후 수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투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내가 예민하다고? 저는 그냥 도움을 받은 거예요. 가족끼린 도와야죠. 정자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그 말은 마치 빚을 갚으라는 협박 같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며느리는 내 아들이 아니라 돈을 보고 들어왔구나. 며칠 후 민호는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급했을 뿐이에요. 정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그럼 넌 내 아내를 믿어라. 그 웃음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거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어요. 곧 처리될 거예요. 정자는 문 뒤에서 들었어요. 내 계좌? 다음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1,000만 원 인출. 내가 언제?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갔어요. 직원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함께 오셔서 서류 작성하셨잖아요. 같이요?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 사인한 적도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연을 마주했어요.
내 도장을 어디서 구했니? 아, 어머니 서류함에 있었어요. 급해서 잠깐 썼어요. 허락도 안 받고. 가족끼리 그런 게 뭐 어때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 웃음이 정자에게는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그날 이후 정자는 잠이 들지 못했어요. 부엌 불빛만 켜둔 채 밤새 혼잣말을 했어요. 가족끼리 그 말이 이렇게 차가운 말이었구나. 며칠 뒤 이웃이 찾아왔어요. 며느님 카드로 뭘 많이 사셨던데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안의 명품, 장식품 모두 그녀의 흔적이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수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자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증오로 바뀌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수연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자는 묻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눈물 한 줄기가 흘렀어요.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눈물이었어요. 왜 나는 그 아이의 미소를 믿었을까? 정자는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 불빛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디 제 아들이 그 아이의 진심을 보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수연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 대신 여유가 있었죠. 어머니, 요즘 잠이 잘 오세요? 그녀의 말투엔 걱정보다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 싱크대 아래 서류함을 잠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수연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어머니, 서류함 열쇠 좀 주시겠어요? 정자는 단호히 말했어요. 그건 내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집도 제 이름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불처럼 번졌죠. 며칠 후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수연은 그에게 눈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하세요. 뭘? 제가 살림 다 맡아 한다고 해도 서류 하나 못 보게 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요즘 예민하신가 봐. 그날 밤 정자는 아들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예민하다.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다음 날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절 믿질 않으시잖아요. 정자는 문 뒤에서 들었어요. 믿질 않는다니 내가 누구를?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돈 한 푼 없어도 웃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빚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작은 소문이 돌았어요. 이웃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며느님 명품백 매장에 다니시더라고요. 정자는 웃었어요. 설마요. 걔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가 너머로 수연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행사 상품이에요. 그녀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쇼핑백에 붙은 정가표가 그녀의 거짓을 말해줬어요. 그날 밤 민호는 또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민호야, 내 아내가. 그만요. 괜히 싸움 만들지 마세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외출복 차림으로 나갔어요. 정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녀는 골목 끝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들렸어요. 네, 그 상가 제 명의로 바꾸는 거죠? 예, 배우자분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수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예요. 내 집을 내 명의로. 민호 이름도 같이 넣을 거예요. 너 정말 그럴 셈이니? 저도 이제 제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녀는 당당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때 순했던 얼굴이 이제는 계산기처럼 식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달빛이 창틀에 비치고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손에 쥔 명세서 한 장이 그녀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 투자 좀 하려는 건데. 괜히 오해 마세요. 정자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작은 금열쇠를 쥐었어요. 그건 서류함 열쇠였어요.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며칠 뒤 정자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엌 창가에 걸린 풍경처럼 조용히 지켜봤어요. 밤마다 수연은 서류함을 열려 했어요. 열쇠가 없자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열쇠 좀 주세요. 없다.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그 말 속에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수연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전 제 명의로 통장 만들 거예요. 앞으로 생활비도 제 계좌로 주세요. 정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책임져라. 그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욕심이 불처럼 번질 때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는 걸. 그날 밤 수연은 거울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내 세상이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 순간 CCTV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지은 불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 정자는 말수가 줄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엔 긴장이 감돌았죠. 수연은 모르는 척 웃었어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밤마다 CCTV 불빛이 깜빡였어요. 정자는 서류함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드러나겠지. 며칠 후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세요? 괜찮다. 일이나 잘해라.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죠. 그날 저녁 수연은 혼자 거실을 정리하다가 무심히 서류함 앞에 멈췄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작은 쇠열쇠 하나. 그녀는 조심스레 끼워 봤어요. 딸깍 소리. 하지만 서류함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CCTV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자는 그 화면을 지켜봤어요. 숨을 죽인 채로. 그래, 이제 확실해졌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러게요, 나가보세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죠. 그 속엔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며칠 뒤 우편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열어봤어요.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신청인은 수연이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죠. 그때 수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정자는 봉투를 접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거요? 그냥 확인차 넣어본 거예요. 그냥,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요즘은 그렇지. 그녀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서류 신청인 본인 맞습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며느님께서 오셔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건물의 법적 대표는 아직 나입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민호가 돌아오자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가 날 미워하세요. 왜 또 그래? 제가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늘 나를 의심하시고 뒤를 캐세요. 엄마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녀는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CCTV까지 달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CCTV를? 네. 거실에도 부엌에도요. 민호는 그날 밤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엄마 CCTV까지 달았어요? 그랬다. 왜요? 지켜봐야 할 게 있어서. 누굴요? 너희 아내. 엄마.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그렇게 불신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죠.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연이 서류함 앞에서 열쇠를 돌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가 믿는 아내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오해로 평생을 살아왔을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방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CCTV를 틀었어요. 이대로면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엔 냉기가 돌았어요. 정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밥상 위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어머니, 저 밥 안 먹을게요. 왜? 입맛이 없어요. 그래. 입맛이 없을 땐 속이 뒤틀린 법이지.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점심 무렵 수연은 집을 나갔어요. 정자는 다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 속엔 수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때 정자의 목소리가 CCTV 스피커로 울렸어요. 수연아. 그녀는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다 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마지막 선이거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내려놨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래 준비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정자는 천천히 그것을 찢었어요. 그게 내가 평생 갖고 싶었던 거니? 이제 내 얼굴에 돈 냄새가 난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전 그냥 그만하자. 그녀는 짧게 잘랐어요. 그날 밤 정자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말. 엄마가 너무하다니까. 민호야, 진실은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했어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무효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가 욕심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수연은 방 안에서 짐을 쌌어요. 어디가? 민호의 물음에.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잠시 쉬러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법이지.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자는 늘 하던 대로 부엌 불을 켰어요. 하지만 식탁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쥔 차 한 잔을 바라봤어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 중얼거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수연이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 몫의 벌을 받으려 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연. 정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편지 위로 차가운 한숨이 흘렀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렇게 늦게 깨닫는구나. 며칠 뒤 민호가 집에 왔어요. 그는 지쳐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 병원에 있어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무슨 병이냐?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밤이 깊었어요.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불을 켜고 예전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웃고 있던 세 사람. 그 사진 속 수연의 미소는 지금과는 달랐어요. 다음 날 그녀는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안에서는 수연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정자는 잠시 바라보다 의자에 앉았어요. 살겠니? 네. 밥은 먹고? 조금요. 둘 사이는 오래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였죠.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다. 아니에요. 전 잘못했어요. 수연의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람은 다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다만 그 실수를 끝까지 부여잡지만 않으면 돼. 그날 이후 수연은 천천히 회복했어요. 정자는 매일 죽을 끓여 병원에 가져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이 용서였어요. 몇 주 뒤 수연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멈췄어요. 정자는 조용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라. 그녀는 눈을 피했어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가 내 집이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눈물처럼 따뜻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국 냄새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죠. 어머니, 이거 제가 끓였어요. 예전보다 짜네. 그럴 줄 알았어요.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정자는 다시 낮은 의자에 앉아 수강생들과 칠기를 만들었어요. 손끝이 다시 단단해졌죠. 그리고 그 옆에서 수연이 조용히 붓을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조금만 더 눌러. 이제 잘 되네요. 그래, 그게 인생이야. 처음엔 틀려도 다시 누르면 자국이 남는 법이지. 그날 오후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식탁 위엔 말라가는 국화 한 송이. 정자는 그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람 사이엔 금이 아니라 금빛이 남는 법이지.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욕심의 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죠. 그 빛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천천히 덮고 있었어요.